자, 이거는 답부터 빨리 부를게요. 그냥 먼저 답부터 빨리 불러드리면은 일단 1페이지에는 1번에 니은 디귿,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이고요. 2페이지에는 1번에 니은,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1번에 기역 디귿, 2번에 기역 디귿, 3번에 니은 디귿이고요. 4페이지에는 둘 다 니은입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봅시다. 일단 이거 먼저 할 게 아니긴 했는데 어차피 이거 시작한 김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상성을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자, 요거 빨리 보면요. 첫 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건데, 첫 페이지는 뭐 굳이 같이 풀어볼 만한 게 있나? 첫 페이지는 사실 우리 프린트 수준 것만, 아까 우리 쪽지 시험에 있었던 그 프린트 수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당연히 풀 수 있을 게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그냥 두 번째 페이지에부터 문제를 해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 골라서 풀어보자고 하면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어렵다 싶은 게 2번이거든. 1번하고 3번은 그냥 풀면 돼. 근데 2번은 조금 그래도 고민할 요소가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답이 뭐라고요? 2번의 답이요? 2번 답이 니은 디귿이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근육 문제 푸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근육 문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각 부분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근데 첫 번째 변화량은 우리가 프린트로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잖아. 마디의 변화량과 I대의 변화량과 H대의 변화량은 다 어떻다? 같다. 그렇지? 그리고 겹대의 변화량은 우리가 한쪽 겹대를 보고 얘기를 하면 변화량은 같아. 근데 만약에 근육이 수축한다면 I대도 수축하고 H대도 수축하는 건데 겹대는 이완하는 거죠. 근육이 이완한다면 I대도 이완하고 H대도 이완하는 건데 겹대는 수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거. 나머지가 작아지면 겹대는 커져요. 나머지가 커지면 겹대는 작아져요. 그치? 그래서 그게 변화량에 대한 얘기고, 각 부분의 값은 뭐야? 우리가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충실하게 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 2번 문제가 이 페이지의 2번 문제가 그 그림에서 충실하게 푸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왜냐면 그림을 보잖아. 얘는 보통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데요. 글로 되어 있는 거, 특히나 저 근육 그림 위쪽에 있는 글은 안 읽어도 됩니다. 어차피 늘 적혀 있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근육 그림 분석부터 해보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림만 봐도 기역 더하기 니은 혹은 니은 더하기 디귿, 얘네들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기역 더하기 니은은 일정합니다. 니은 더하기 디귿도 일정해요. 왜? 기역 더하기 니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왼쪽 Z선을 기준으로 한쪽 액틴 필라멘트 쭉 이어져서 액틴 필라멘트 끝까지가 니은 끝,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이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돼요. 근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합니다. 그럼 기역 더하기 니은도 안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뭐도 마찬가지냐면 니은 더하기 디귿도 마찬가지야. 니은 더하기 디귿 뭐예요? 중앙 M선을 기준으로 마이오신 끝날 때까지가 니은 디귿이거든? 근데 마이오신의 길이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니은 더하기 디귿도 일정해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B는 어때? 변해. 1.4 마이크로미터가 1.2 마이크로미터가 됐거든. A 플러스 B는 변하는데 A 플러스 C는 안 변해요. T1일 때도 1.0이고 T2일 때도 1.0이거든. 그럼 뭡니까? A 플러스 C가 이거 둘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A, C에는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니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기역 더하기 니은이든 니은 더하기 디귿이든 이 둘 중 하나여야만 일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 A 더하기 C가 1.0, 1.0으로 같을 때 A가 니은은 될 수 없어요.
왜 A가 니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는 1.4에서 1.2로 얘는 변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니은으로 놔봐. 그럼 요 A도 똑같이 니은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니은이 들어있고 여기도 니은이 들어있잖아. 니은을 기억 디귿 중에 누구랑 더하든 아까 뭐라고? 다 일정해야 된다고. 그럼 A를 니은으로 놓은 순간 얘가 변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니은 더하기 기억이 돼도 그렇고요. 니은 더하기 디귿이 돼도 그렇고요. 어차피 변할 수 없어.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 기억 더하기 니은 일정이요? 네. 기억이 이렇게 막 수축하면은 막 짧아지고 그럴 수도 있는. 기억 짧아져요. 네. 근데 기억이 짧아진 만큼 니은이 늘어나잖아. 똑같이. 네. 네, 그치.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니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C가 니은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A가 그럼 디귿 아니면 기억이거든? 기억 더하기 니은이어서 여기 일정하다가 되든 디귿 더하기 니은이어서 여기 일정하다가 되든. 근데 문제에 그건 힌트가 있어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A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그림상 지금 A는 기억 아니면 디귿이라고 했는데 그림상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건 기억 디귿 중에 뭐예요? 기억이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기억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설마 지금 용어 구분도 안 돼갖고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알지? 그래. 좀 걱정이 돼서. 자, 그러면 이제 A가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A도 기억이 되고 여기가 디귿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기억이 지금 이 문제에서 뭐냐면 2분의 1 I대잖아요. I대의 절반. 디귿도 뭐냐면 이 문제에서 2분의 1 H대. H대의 절반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I대의 절반의 변화량과 H대의 절반의 변화량을 합쳤을 때 그게 빼기 0.2 이거인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 변화량이 빼기 0.1씩이지. 왜? 그러면 I대가 뭐가 돼? I대 자체의 변화량이 다시 빼기 0.2가 되지. 근데 I대 변화량은 마디의 변화량과 같은 거잖아. 그럼 마디 자체가 빼기 0.2 줄었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마 문제가 끝날 겁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걸 다 찾게 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근육 문제의 경우에는 진짜로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푸는 거야. 특히나 각 부분의 값은 근육 문제가 아직 안 익숙할 때나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림 보고 찾는 거지.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림을 안 보고도 찾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그냥 어차피 대충 보면 다 보이니까. 근데 변화량 요거는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왜? 우리가 결국 근본적으로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변화량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디가 일정한지 이게 되게 문제 자주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너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 어디가 일정한지가 잘 안 찾아지잖아? 그러면 뭘 해보면 되냐면 자 봐봐. 이런 걸 하나 적어두는 거예요. X, 기억, 니은, 디귿 이 문제에 있는 걸 얘네들을 그대로 세팅해봐. 그 다음에 각각 뭔지 파악을 해보면 기억은 2분의 1 I대가 되는 거죠. 니은은 겹대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그림을 보고 찾는 거죠. 디귿은 2분의 1 H대, H대의 절반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근육 그림에서 파트 외운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변화량 외운 거를 접목시키잖아? 그럼 얘가 빼기 A일 때 기억의 변화량은 빼기 2분의 1 A가 돼야 돼요. 그리고 H대의 변화량 2분의 1 H대, 즉 디귿의 변화량도 빼기 2분의 1 A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마디가 변화한 거랑 I대 변화한 거랑 H대 변화한 변화량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I대 절반의 변화량이나 H대 절반의 변화량은 마디 변화량의 절반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겹대잖아. 이거 한쪽 겹대니까 플러스 2분의 1 A거든. 자, 변화량을 적어놓고 나면 이 둘의 합은 변화량이 0이 되죠. 이 둘의 합은 변화량이 0이 되죠.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어디가 일정해야 될지가 그냥 수치적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익숙해서 이런 걸 안 적어놓고도 전 풀리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면 되는데 만약에 난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이거 적는 연습부터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프린트에서 굳이 빼기 A를 기준으로 저 지금 우리 쪽지 시험에 프린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각각 문제마다 주어지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 기억이 2분의 1 I대일 때도 있고, 기억이 H대 전체일 때도 있고, 뭐 기억이 2분의 1 H대일 때도 있고. 그럼 문제마다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량이 조금씩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그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아예. 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는 요 2번 문제만 풀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네. 3번에 디귿 방금 두 번째 페이지요? 아니면 세 번째 페이지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3번에 디귿이요? 네. 명대 안돼 그거. 네,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냥 암대가 어두운 거고 명대가 밝은 거고. 네,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는 다 풀진 않을 건데요. 아니다. 셋 다 그 기본 자료 해석 정도만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같이 안 풀고 자료 해석만 같이 좀 해봅시다. 자, 1번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바로 쓸만한 게, 얘는 위에 거 안 읽어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바로 쓸만한 게 뭐냐면 x의 길이가 2.0일 때의 시점과 x의 길이가 2.4일 때의 시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x의 길이가 이렇게 변했다고 놓고 시점 t1, t2, 문제에서는 t1, t2가 안 주어져 있지만 그냥 맘대로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변화량이 더하기 0.4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처럼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x가 더하기 0.4가 된 문제야. 이걸 먼저 알고 시작했지. 그럼 다 적어놔. 기억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게? 기억은 더하기 0.2여야 돼요. 왜? 기억이 지금 I대의 절반이거든. 그리고 니은은 더하기 빼기 0.2가 되네요. 그치? 한쪽 겹대. 변화량이 절반에다가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얘 디귿은 H대 전체니까 더하기 0.4. 뭐 이런 거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사실 얘는 이걸 생각하든 말든, 그때 여기서 기억의 길이하고 니은의 길이가 1대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억의 길이하고 니은의 길이 이걸 미지수로 잡아보면은 얘를 x로 잡잖아? 그럼 요게 3x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일단 미지수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1대3이니까. 그래서 얘가 x, 3x 이렇게 잡히니까 얘는 x 더하기 0.2, 얘는 3x 빼기 0.2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겠지. 우리가 변화량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귿도 계산할 수 있어. 디귿 왜? 디귿은 우리 그림상 보면요 2 빼기 8x입니다. 그치? 그림상 x에서 왼쪽 기억 오른쪽 기억 빼고 왼쪽 니은 오른쪽 니은 빼면 디귿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의 2배와 니은의 2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게 되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 2.4 빼기 8x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상 뭐예요? 얘 대 얘가 1대2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하면 그치, 문제 한 개로 푸는 거고. 아까 문제 두 개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된 걸 거냐면 아마 요렇게 푸셨겠죠? 얘가 x, 3x 해놓고 얘는 여길 y, 2y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 주어진 조건들이 성립하도록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 하면 당연히 그냥 둘 중에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나은 방법입니다. 결국 떠올라야 푸는 거니까. 근데 아마 문자 두 개 놓고 그렇잖아. 문자 두 개보다는 하나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로 푸는 방법을 최대한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그리고 사실 1번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숫자 때려 맞추기로 풀어버리긴 합니다. 1번은 숫자 때려 맞추기가 그나마 좀 편한 편이에요. 쉬운 편이야.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나마 쉽다고는 하는데 저는 못해요. 난 숫자 때려 맞추기는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풀었대.
이게 지금 영상에 이름이 들어갈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씨 집안의 딸 서연이라는 분께서 자기는 숫자 때려 맞춰서 풀었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2번 이제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내려가 볼게. 자 2번 문제도 어차피 똑같은 툴을 쓸 거니까 그대로 놓고, 자 이번에는 얘도 마찬가지야. 보통 이 문제들이 다 세 번째 단서만 읽으면 됩니다. 세 번째 단서 읽어보면은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T1일 때 X의 길이가 L. 그럼 요거 그대로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T2일 때만 기억에서 디귿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그 밑에 T1일 때 A의 길이 분의 T2일 때 A의 길이와, 자 이거 옆에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T1일 때 A의 길이 분의 T2일 때 A의 길이, 요게 T2일 때 니은의 길이 분의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 이게 지금 주어진 것 전부야. 그러면 지금 이것만으로는 풀기가 어렵지. 근데 그럼 방금 전에 1번 풀었던 것처럼 뭔가 미지수를 잡고 풀어야 될 거거든? 그 미지수 잡으라고 거기 적혀있잖아. 기억에서 디귿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그래서 T2일 때 이걸 다 X로 잡으면 되죠. 사실 이거 X로 안 잡아도 된다. 문제에 단 하나의 숫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 셋 다 1로 잡고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셋 다 1로 잡고 시작해도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정해진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치, 화학식 불인 거지. 화학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불인 거지. 근데 일단 먼저 X로 먼저 표현을 할게. X로 먼저 풀게. 자, 일단 X로 풀이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로 풀이해도 왜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X로 해놓으면 T2가 뭐가 돼? 5X가 됩니다. 그치? 왜? T2일 때 X의 길이가 5X가 되는 거죠? 왜? 기억 2번, 니은 2번, 디귿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근데 문제는 변화량도 여전히 몰라. 그러면 변화량을 A, 알파, 저는 알파를 좋아하지만 A로 할게요, 그냥. 얘가 A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A 적어놓고, 얘는 뭐 할까요? 빼기, 그럼 얘 기억은 어떻게 돼? 2분의 1 A가 되죠? 니은은? A가 풀만지 모르는 거죠. 더하기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치? A 자체가 음수거나 양수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로 잡은 건 그냥 내가 보통 그걸 선호해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A로 하든 플러스 A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량은. 그냥 변화량을 미지수로 잡으려는 게 목적인 거지, 변화량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아무 상관없어. 부호만 잘 맞춰주면 돼. 얘네 둘의 부호와 얘가 부호가 반대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그냥 A. 그쵸? 그러면 요게 5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A가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쵸? 자, 그 상태인데 여기선 좀 센스적인 영역이 있는데, 수학적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되게 금방 찾게 되는데요. T2 니은분의 T1 니은 하잖아? 그럼 저걸 일단 먼저 식을 세울게. 쟤는 니은이 확정된 상태니까. 그러면 x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돼요.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지금 문제상 A는 기억 아니면 디귿이거든요. 그럼 기억으로 잡으면 이거 분의 이거고요. 디귿으로 잡으면 이것 분의, 이거 왜 이게 나와? 어차피 x 똑같긴 하니까 상관없지만, 요것 분의 요게 되는 거잖아. 이것 분의 이건 그냥 계산 안 해봐도 알겠지 않아? 그치?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1 a분의, 뭐 그래도 적어놓고 해보면 이게 성립하겠냐고. 이러면 a가 뭐가 나와야만 해? 이 결과 뭐야? a가 0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x제곱은 x제곱 빼기 2분의 1 a의 제곱, 4분의 a제곱이잖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a가 0인 건 말이 안 되잖아, 문제상. 그래서 a가 기억일 땐 성립할 수 없다를 수학적으로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해보고 찾으면 돼. 계산해보기도 전에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계산해보고 찾아. 얼마나 걸린다고. 설마 합차 공식을 못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금방 찾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반대쪽으로 요쪽이 답이다 라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볼게. 얘는 x 플러스 a분의 x가, 왜 지웠냐 이걸. x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a고요.
요걸 정리하면 그 결과가 x는 2분의 1 a니까 나왔었나? 뭐가 나왔더라? EA. 아닌데 AI. x는 a. 그러네. 그런 거 같네. 그쵸? 아 맞아요. 3a. 둘 다 2분의 1. 맞아요. 예. 제가 갑자기 암산이 너무 안 돼갖고, 예. 너무 암산이 안 되길래. 그래서 x는 a, 그래, 요렇게 나와. 그러면 요걸 그냥 저걸 쓰면 돼.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a를 지워주는 게 편해? 그럼 얘가 2분의 3x, 얘가 2분의 1x, 얘가 2x.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6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l이 그냥 6x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어차피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저 x가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x가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는 얘기지 뭐. 우리가 미지수를 잡았는데 끝까지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 이거 끝까지 안 구하잖아. 그럼 처음부터 x가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라서 사실 얘네들이 1, 1, 1 놓고 시작했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X로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선지에서 L이 몇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l이 몇일 때 그걸 물어보는 순간 무조건 x로 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모순이 아니지. 선지에서 정확한 값을 안 줘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화학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한 건데 화학이 아니면은 이게 안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한 문제가 처음부터 선지까지 했을 때 뭔가 정확한 값을 다 하나라도 안 주잖아? 그러면 모든 게 다 비례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가 돼. 비율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그래요. 이 문제 보면은 기억하고 기억은 그냥 A는 디귿이다. 이거는 알아내는 거니까 됐고 니은은 더 짧다만 찾는 거잖아. 그리고 디귿은 10분의 3 L이기 때문에 L에 비해서 몇 배인지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1로 놔도 상관없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문제에서 갑자기 L이 3일 때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질문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뭔가 정확한 값을 하나 줘버리게 되지. 그럼 이때는 내가 1로 넣고 풀었었던 이전의 풀이가 뭐가 돼? 오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화학하면 저것도 다 2분의 1 되는 게.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X를 유지하는 상태의 풀이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X로 놓고 풀었다가 내려갔을 때는 그냥 풀이가 살짝 복잡했을 뿐인 거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잖아. 근데 1로 놓고 풀었다가 밑으로 내려갔더니 저런 게 있어. 그럼 그냥 뜬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X로 놓고 푸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방금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근데 저런 걸 안 물어보면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너희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냐 아니냐 연습의 문제고요. 3번 가볼게요. 이게 3번이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3번이 문제 파악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가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하등 쓸모 없습니다. 수축이냐 이완이냐. 그냥 얘는 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F1, F2가 평소 다른 문제에 T1, T2 정도의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나는 딱 어디에만 쓰이는 거냐면 F가 뭐예요? 딱 그런 거에만 쓰이는 거라서 크게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진짜로 나가 필요 없는지 F1, F2를 T1, T2로만 생각하고 문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수축이만 줬으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잠깐 먼저 적게 F1에서 F2로 갔을 때가 수축인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근데 몰라도 경우의 수를 좀 그지 같아지는 거지 몰라도 사실 자 해봅시다.
일단 F1하고 F2를 T1, T2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거는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래프상 보면요. F1일 때가 X축에 보면은 니은의 길이가 더 길죠. F2일 때가 더 짧고. 그러면 F1일 때 니은의 길이가 더 길고 F2일 때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F2일 때가 전체 길이는 더 길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지. 그래서 F1에서 F2로 갈 때 그냥 이 근육 마디 전체의 길이가 길어진다. 딱 요거 해석까지는 하고 시작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사실 이 해석을 안 하면 문제가 푸는 방법이, 푸는 과정이 복잡해질 뿐 못 푸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F1에서 F2가 이완이다. 이 정도 정보를 주는 게 지금 이 나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왜? F1에서 F2로 갈 때 니은이 작아진다. 근데 니은은 지금 이 문제 뭐야? 겹대지. 겹대가 작아져? 그럼 마디는 커져야지. 딱 그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이해됨? 그래서 F1에서 F2가 이완 이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뭐 상관없이 결국 이 문제도 아까랑 비슷하게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억하고 디귿을 X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 선생님 이게 이게 F1이고 아래 게 F1이거든. 어떤 거? 그 그래프상 밑에 게 F2 위에 게 F1. 근데 잘 안 보이긴 한다. 그쵸. 아예 안 보이지 않아요. 제 시력이 좋거든요. 아니야, 난 보이는데. F2에서 F1으로 가면서 지금 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아니, F2에서 F1으로는 수축이지. F1에서 F2가 이완이지. 예. F2에서 F1으로 가면서 수축. 자, 그래서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같으니까 X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이어가도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니은분의 X 이쪽을 먼저 이용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디 전체를 요렇게 잡느냐, 아니면 마디 전체를 4X로 잡고 얘를 X로 잡고 푸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지. 기억 디귿이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그치. 값을 두개 줬으니까. 그치. 근데 왜 니은분의 X 요쪽을 미지수로 잡는 것보다 이게 낫냐면 당장의 얘네들은 이때 값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지금 보면 니은분의 X는 F1일 때밖에 안 줬잖아. 근데 기억분의 디귿은 F1일 때와 F2일 때 모두 줬거든요. 그쵸? 그러면 왜 바로 가능하냐면 얘가 이완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A가 될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변화량은 몇이 되냐면 플러스 2분의 1 A가 될 거고요. 디귿의 변화량은 플러스 A를 그대로 쫓아갈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2분의 1 A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A가 되는데,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을 기억이 밑에 맞지? A분의 X 플러스 A가 2분의 3 이렇게 식이 되어지잖아. 그럼 이것도 X랑 A의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죠. 하나로. 그러니까 X를 A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 한 문자에 관해서 통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바로 그냥 생각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떠올라. 그러면 여기 그냥 다시 4y, y 잡아놓고 어차피 뭐니까 기억 2개, 니은 2개, 디귿을 더하면 마디가 돼야 되니까 관계식 하나 더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x랑 a를 문자 하나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줄여놓은 문자랑 y 간에 또 관계식 한 번 더 찾으면 모두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지극히 수학적으로 푸는 게 이런 영역입니다. 그런 문제를 일부러 세 번째 페이지에 몰아놨어요. 몰빵해 놨어.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야.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건 첫 두 페이지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쉬워요. 이렇게 문자까지 잡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 첫 두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 줄 알아야 돼. 이게 우선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 풀게 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첫 한 장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런 유형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극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방정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인 거죠. 누군가를 미지수로 잡고.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는 그냥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번째 페이지는 그냥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2번 개 쉽던데요? 2번은 왜 어렵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앞에 것들이랑 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단순히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정보에서 나눌 필요도 없던데요? 맞아. 근데 애들이 그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갑자기 나오게 되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림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참 잘하셨고 되게 좋았어요. 특히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림 그려서 접근하는 거 꼭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잘했어. 그래서 2번 같은 거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따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요. 일단 1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1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정말 쉽고요.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도 사실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기억, 니은, 디귿이 T1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이 A, 3D, 10D 중에 하나씩이지. 그 다음에 T2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이 A, 2D, 3D 중에 하나씩이지. 다 넣어보세요. 경우의 수 딱 3개 나오던데요? 네, 경우의 수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다 넣어보시면 돼요. 잠깐 다시요. 그러니까 자, 해볼게. 기억 적어놓고 얘기를 할게. 여기서 A, 3D, 10D, A, 10D, 3D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해보라고. 때려봐. 그럼. 그게 정석은 아니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긴 해, 나는 개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안 적어놓고 그냥 적어두면 3개 나오는데 대충 때려 맞추기 편하니까. 그것도 괜찮긴 하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긴 해요. 그냥 노가다로. 근데 당연히 그렇게 풀려고 만들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도 풀리긴 해요. 시간을 때려 바꾸고 그래야 되겠지만 물론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때에서 못 쓰는 풀이 방법이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되는 거냐? 이게 아까부터 계속 쓰던 뭐의 핵심이냐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결국 뭐예요? 일정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억 더하기 니은만 일정해요. 그치? 기억 더하기 디귿이 일정할 수가 없어. 왜? 디귿이 H대 전체거든? 변화량 한번 적어놓으면 아까 잘 보인다고 했지? 적어놔 볼게. 얘가 플러스 A일 때 얘 플러스 2분의 1 A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 A고 얘 플러스 A란 말이야. 그러면 뭔가 두 개의 변화량을 합쳐서 0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이 둘밖에 없지.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만 일정하거든, 이 문제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무조건 A하고 3D를 나눠 갖는 형태여야지. 앞에가 A, 3D, 10D고 뒤에가 A, 3D, 2D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니은이 일정할 조건은 무조건 이 둘이 A하고 3D를 나눠 가져야 돼. 선생님 그래도 여기서 아직 경우의 수가 남은 거잖아요. 아니 이 둘이 A, 3D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10D에서 2D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빼기 8D 그냥 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빼기 8D를 토대로 얘는 더하기 4D 얘는 빼기 4D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3D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빼기 4D가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3D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3D거든. 그럼 얘는 7D가 돼야 되잖아. 7D가 A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7D 그대로. 왜? 여기 A니까. 그럼 얘가 3D가 되잖아. 딱 맞아 떨어지지. 끝. 요것만 캐치해서 요렇게 배분하면 문제가 그냥 그대로 풀려버리는 거라. 반대로 이걸 캐치 못하면 좀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무조건 쟤네 둘이 그 뭐였더라? 기억 니은이 일정하면 쟤네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A 나눠 먹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어진 게 A, 3D, 10D랑 A, 2D, 3D 중에서 뭔가 두 개씩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려는 게 A 더하기 3D여야만 하니까. 아닐 수도 있긴 하죠. 아니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아다리가 정말 아름답게 맞아떨어져가지고 A가 아다리가 정말 맞아떨어져서 A 더하기 3D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랑 더해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결국 A 더하기 3D랑 같은 결과여야 될 겁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결과가 될 때.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네가 얘기하는 그 A의 아다리가 엄청 잘 맞는 경우를 만들려면 A 더하기 3D일 때를 배제할 수 있을 근거가 필요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둘 중 하나야. 오류가 나든가 아니면 애초에 구분할 수 없는 거던가. 실제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했고 그걸 왜 얘기하냐면 그 문제가 완자에 있어요. 실제로 문제 오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답 안 나와. 나중에 이제 완자 한번 풀어봐. 완자 그 수능 기출 문제 쪽에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이거랑 완전히 다 똑같은데 숫자를 조금 바꿔놨어. 그것 때문에 문제 오류가 생겼어.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너희들이 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돌아와 보면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를 그냥 좀 적용을 하는 거야. 대신 좀 잘 떠올려야 되는 아이디어가 된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이 일정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조합해서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A 더하기 3D 뿐이네. 이렇게. 그러면 10D, 2D 찾아주는 거. 사실 배워보니까 배워놓고 나면 어때? 떠올리기. 되게 쉬운 아이디어지. 이게 안 배운 상태로 떠올리면 힘든데 배운 상태면은 되게 떠올리기 쉬운 아이디어라서 실제로 이 문제는 처음 나온 해에만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오답률이 확 떨어진 문제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나 2번 문제 설명한다고 집에서 막대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네 결국. 쓸만한 막대기가 좀 멀리서도 보이는 거 약간 엄청 큰 무언가를 가져와 볼까 했는데 자 이걸로 하자. 자, 이번 문제는 보면은 숫자가 없어요. 일단 이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잠깐만. 풀이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왜냐면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딱 이 문제만 떼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항상성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문제를 먼저 나눠드리고 그냥 빠르게 템포를 쭉 이어가 봅시다. 요게 이따가 오늘 우리가 풀이할 문제들이에요. 근데 요거부터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그거부터 설명을 할 건 아니고 자, 실판을 잠깐 봅시다. 피드백하고 기량작용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피드백이 뭐였어요? 대목이. 네, 맞아요. 피드백은 요즘은 이제 되먹임이란 표현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둘 다 어차피 쓰는 표현이거든. 피드백, 되먹임 둘 다 쓰는 단어니까 둘 다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먹임이 됐든 피드백이 됐든 결국 포인트는 뭐야?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현상.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냥 제일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피드백이 뭐야? 너희들이 공부를 했어. 내용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너희는 문제를 풀지. 왜? 문제를 풀다 틀리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피드백이지. 그렇죠? 내가 공부를 했고 그럼 그 공부를 한 걸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가 원인 그리고 결과가 문제잖아.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풀므로써 틀린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에서 어떤 게 모자란 게 찾은 거잖아. 그럼 앞에 공부 여기를 다시 고칠 수 있게 되니까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기본적으로 피드백이잖아. 그게 항상성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어떤 우리 피드백 설명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으니까 간내 시상하부 대부분의 책이 다 이 티록신 분비 회로를 이용해서 간내 시상하부 또 적으려고 그러네. 뇌하수체, 전엽, TSH, 갑상샘, 티록신. 이게 이제 티록신 분비 경로가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이 경로에서 중간중간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티록신 분비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TRH가 분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TRH가 분비됐기 때문에 TSH가 분비되고 TSH가 분비됐기 때문에 티록신이 분비되고. 그럼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건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최종적인 저 티록신의 농도가 TRH 농도에 영향을 주면 그게 피드백이거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자 봐봐, TRH가 나와서 TSH가 나왔어. TSH가 나오면 티록신이 나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러분 체온이 한 50도쯤 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체온을 37도 부근으로 유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티록신이 무작정 많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티록신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더 안 나오게 막아야 돼. 그래야 체온을 끝까지 올리지 않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간내시장화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체온만 감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티록신의 농도도 감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체온이 이 정도인데 체온에 비해서 티록신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티록신이 너무 많은 데를 간내시장화부가 감각해서 어떤 결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TRH를 줄이는 거지. 티록신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간내시장화부가 TRH를 줄여. 당연하지 않아요? 되게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지만 또 되게 지극히 합리적인, 그쵸, 조절 경로가 되는 거죠. 기량작용이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쵸, 기량작용이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얘 TRH가 줄어들게 되면 그럼 TSH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TSH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뭐야? 티록신을 줄이는 거지.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찬가지지. 결국 뭐야? 티록신을 계속 줄일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티록신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분비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많이 분비한다와 적게 분비한다예요. 줄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중 티록신 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그쵸? 혈중 인슐린 농도, 혈중 글루카곤 농도 이렇게 표현해요. 걔네도 피드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 그러니까 분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분비하고 적게 분비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티록신이든 인슐린이든 글루카곤이든 뭐든 우리가 얘기하는 호르몬이라는 건 항상 농도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하는 성호르몬도 항상 뭐예요? 농도의 문제야, 농도의 문제. 우리가 성호르몬 분비가 활발하다라고 하면 성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그만큼 높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성호르몬 분비가 약하다라고 하면 성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낮은 구간을 얘기해요. 없지 않아. 무조건 항상 있는 거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장 호르몬 정도 있을라나? 생장 호르몬은 일정 시점 이후로는 아예 필요 없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걔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생장 호르몬 쪽이 특이한 거고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티록신을 줄였어. 근데 얘도 티록신 또 너무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체온이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티록신이 좀 줄어들었네? 너무 심하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TRH를 다시 늘려. 그럼 TRH를 다시 늘리면 TSH가 늘어나지. 그러면 다시 티록신이 늘어나. 이렇게 해서 티록신을 계속 이제 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이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을 뭐라고 부르냐?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왜? 결과인 티록신이 많아지니까 원인인 TRH를 줄였거든요. 방향이 어때? 반대지. 똑같아. 티록신이 줄어들었어. 우리가 이 결과로 티록신이 줄어들었어. 근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결국 또 어떻게 돼? TRH를 늘리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많아졌어, 원인을 줄여. 결과가 적어졌어, 원인을 늘려.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 피드백이라고 나와? 네. 대먹임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교과서의 표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쓰는 표현도 좀 다를 것 같아. 음성 피드백 혹은 음성 되먹임인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되게 지극히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다른 걸로 바꿔보면 결국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 라인에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니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팔 거야. 자, 근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물건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 근데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잘 팔려고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물건이 나왔어. 근데 팔리는 속도보다
내가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물건이 어떻게 돼? 막 쌓이겠지. 그러면 물건이 많이 쌓여있으면 너네 열심히 만들 거야? 아니지. 만드는 걸 줄여야겠지. 그래서 만드는 걸 줄입니다. 근데 만드는 건 줄였어. 그러면 이제 쌓였던 물건들이 어떻게 돼? 점점 사라지겠지. 팔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열심히 만들어야겠지. 지극히 합리적이죠. 음성 피드백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절작용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양성대먹임, 양성 피드백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와요? 네. 완전히 없던데. 네, 뭔지만 알면 돼. 그냥 개념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양성 피드백은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개념 정도 물어보는 거. 양성 피드백, 양성대먹임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그러니까 결과가 늘어났어. 그러면 원인을 더 늘리는 방향이 되는 게 양성 피드백이거든. 이건 오히려 합리적이야, 안 합리적이야?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파트는 뭐야? 항상성 조절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호르몬 분비 이런 게 다 항상성 조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을 쓸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네. 양성 피드백은 언제 하냐면 주로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난 걸로 얘를 더 늘리고 얘가 더 늘어나면 얘가 더 늘어나고 얘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해서 엄청 핀포인트로 쫙 촉진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세포분열은 아닙니다. 핵분열, 그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몸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출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은 출산 호르몬이 처음에 조금 나와. 그럼 출산이 시작되거든? 그럼 출산이 시작돼. 그러면 호르몬이 더 늘어나. 호르몬이 더 늘어나니까 출산이 더 본격적이야. 출산이 더 본격적이야. 호르몬이 더 늘어나.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내보낼 수 있게. 핀포인트로 막 그때만 집중적으로 쓰는 거지. 그럴 때나 양성 피드백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 자체가 항상성 조절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늘어났더니 원인을 더 늘리는 뭐 그딴 게 있대 정도에서 끝내면 돼요.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랑. 자, 기량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음성 피드백 문제 유형을 하나 보고 지나갈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내분비샘 X에 이상이 생긴 환자 A의 혈액 속 뭐 상관없고요. 그 호르몬 농도가 다음과 같아요. CRH가 많고요. 근데 TSH가 적어요. 그리고 티록신이 적어요. 자, 이건 당연히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형태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제 요 피드백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그냥 우리는 오늘은 요 정도만 딱 해석해 볼 건데요. 이 내분비샘 X는 당연히 TRH, TSH, 티록신이니까 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간내 시상을 보거나 뇌하수체 전압이거나 갑상샘인 거지. 뭘까요? 그치. 뇌하수체 전압에서 어떤 이상이 생긴 거야? TSH 분비가 적게 되는 이상이 생긴 거지. 그치. 아픈 거야. 이상이 생겼다라는 건 자체가 아픈 거지. 보통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항진증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통 죽기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거나 뭐 갑상선 그런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죠. 발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발견이 쉬워. 그래요? 몸에 되게 대놓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피골이 진짜 엄청 깡말라. 갑자기 애가 좀 살집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살이 확 빠져요. 막 이런 경우. 이런 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 그치? TSH가 줄어들면 티록신이 줄어드는 건 원래 뭐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티록신이 줄어들면 음성 피드백에 이어서 TLH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야? 원래는 TRH가 늘어났으면 TSH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딱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들 잘했다 야 그래도. 바로 네어스처 전협 나오는 거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피드백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건 이제 길항작용인데, 길항작용은 길항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길항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 자체를 단어로 써도 많이 쓰지만 원래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은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자, 근데 길항작용, 길항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뜻이 뭐냐면 막는 걸 뜻한단 말이야. 그래서 길항작용은 보통 어떤 걸 뜻하냐면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이 서로 막는 경우를 얘기해요. 서로. 네. 서로가 서로를 카운터 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맞춰줘요. 내가 어떤 특정 원할 때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여줘야 되겠지. 이거 체온 조절은 길항작용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체온 조절로 설명하면 되게 편해. 우리 체온 조절, 왜냐면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거든. 자, 우리가 체온을 올릴 거야. 그럼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야 돼? 맞춰요. 체온을 올릴 거면 열 발생량은 늘려야 되지. 열 많이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뭘도 같이 해야 돼? 열 발산량은 줄여야지. 만약에 열 발산량을 같이 늘려버리면 내 체온이 정상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그렇지. 그것처럼, 물론 그건 길항작용은 아닙니다만, 그것처럼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누구야? 교감신경. 그리고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거 누구야? 부교감신경. 자, 근데 내가 지금 심장박동을 촉진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뭐 당장 뒤에서 막 호랑이 막 이런 게 쫓아와. 존나 무서운 게 쫓아와. 막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튀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나는 심장박동을 촉진해야 되니까 내 몸에 교감신경이 막 일을 해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부교감신경도 같이 막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심장박동은 촉진이 될 수가 없죠. 네,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싶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켰으면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교감신경을 억제가 꼭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길항작용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심장박동을 억제해야 될 상황이야.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되겠지. 그럴 때는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줄여야겠지. 누가 하라고 시키는? 이거 다 간내시상하부 쪽에서 제일 처음 중추가 간내시상하부니까 거기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 부교감이 그냥 우리 몸의 길항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냥 얘만 사실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길항작용을 한다. 왜? 애초에 서로 완전히 반대적인 작용을 하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입니다. 근데 애초에 교감하고 부교감이 길항적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글루카곤, 인슐린 분비량이 조절될 수밖에 없어. 왜? 글루카곤 분비 어떻게 돼요? 글루카곤 어떻게 분비돼? 교감신경이 이자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나오는 게 글루카곤이거든. 그럼 얘네 둘이 길항하고 있으면 이 둘은 당연히 조절될 수밖에. 왜? 인슐린은 어떻게 분비돼? 부교감이 이자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나오는 게 인슐린이거든. 얘가 활성화되면 원래 얘가 나와요. 얘가 활성화되면 원래 얘가 나오고. 이 둘이 길항하고 있으면 이 둘은 당연히 길항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그럼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OX.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러면 글루카곤은 음성 피드백을 한다. 음성 되먹임을 한다. OX. 맞는 말입니다. 다 합니다. 왜냐면 글루카곤을 내보낼 땐 인슐린을 줄여야 돼. 이게 길항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글루카곤을 막 무한정 막 미친 듯이 많게 내보낼 거야? 아니지. 그럼 글루카곤도 결국 어느 정도 양이 조절돼야 되지. 그건 뭘로 조절해야 돼? 그건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애들도 음성 피드백은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이 항상성 파트에서 다루는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다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기량작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쟤네들은. 이게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항상성에 관련된 내용이 진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자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거기 문제 자료 해석을 봅시다. 체온 어려워요. 근데 삼투압 더 어려워요. 네. 혈당량이 제일 쉬워요. 네, 혈당량이 제일 쉬워. 근데 의외로 제일 쉬운 거 치고 혈당량도 오답률이 꽤 항상 늘 꾸준히 나옵니다. 예. 항상성이요? 딱 지금 거기 있는 게 수능에 나오는 항상성 문제들이에요. 내가 아까 준 프린트. 보통 그렇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틀리면 안 되기가 쉽지 않지. 지금 여기 문제들만 봐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1, 2등급이다. 그럼 틀리면 안 되는 게 맞고 내가 목표가 3등급이다 하면은 뭐 오히려 3등급 다리들 중에서는 오히려 유전 좀 풀고 다른 데를 좀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생각보다 유전이 모든 문제가 다 존나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항상 다 최정상급 킬러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비중을 좀 더 주면 반대쪽 건 좀 쉽게 내고 이쪽에다 비중을 좀 주면 이쪽은 좀 쉽게 내고 이렇게 조절이 일어나서. 생각하는 화학킬러급으로는 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화학킬러급으로 나오는 고정된 것도 있어. 2개가. 그 정도 킬러는 2개가 고정돼 있고. 생명 수능 보는 거 추천. 여기부터 대답해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개 킬러? 나머지 3개? 2개 말고 나머지 3개는 풀만 합니다. 사실 꾸준히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는 나머지 3개는 일단 맞추고 시작해야 돼요. 비유전 킬러는 요즘 쉬워. 요즘 비유전 킬러 쉬워. 근육하고 자극이 둘 다 거의 대놓고 쉬워요. 간혹가다 자극킬러 난이도를 미친듯이 올릴 때가 있거든? 그럼 유전킬러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극킬러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럼 그거 틀리고 유전킬러 하나 맞추면 돼서. 맞아. 기량적용이지. 결국은 총 난이도의 총합은 크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쭉 볼게요. 자, 얘가 첫 페이지, 그러니까 처음 네 문제가 다 체온이에요. 그리고 다음 네 문제가 그 뒷장에 있는 네 문제가 혈당량, 그렇죠? 혈중 포도당 농도고요. 마지막 네 문제가 삼투압, 그러니까 혈당 삼투압, 혈중 나트륨 농도거든요. 난이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장에 있는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더 쉽고요. 그 다음 체온, 그 다음에 마지막 삼투압 순서긴 한데요. 그냥 우리는 요거 편집된 순서대로 할 거예요. 체온부터. 애초에 교과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이 순서로 할 건데요. 자, 문제는 풀어오는 건 너희들 숙제예요. 근데 자료 해석만 우리가 오늘 같이 쭉 해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본 자료 해석을 토대로 너희들이 집에 가서 자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그걸로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와. 그리고 다음 주에 채점. 요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요. 자료 해석만 오늘 우리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읽을게요. 1번은 근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빨리 해보면 얘는 쉬운 자료 그냥 갖다 놓은 거고.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열 발생량과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증가 중 하나이다. 근데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결국 뭐야? 열 발산량이죠. 그래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 하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결국에.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돼? 저온 자극일 때 기억이 낮아지죠. 그치? 왜? 저온 자극이면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 요 항상성 파트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과관계 파악입니다.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거든. 자, 저온 자극이 원인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내 몸의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내 체온을 높이려면 발생량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발산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기억은 발산량이겠네. 발산량. 그치. 그리고 그걸 검증을 어디서 하면 돼? 뒤에 고온 자극일 때로 또 해보면 되잖아. 고온 자극일 때. 자, 고온 자극이 원인이야? 그럼 내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체온을 낮추기 위한 노력. 그치. 체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 그럼 이때는 열 발생량을 줄이고 발산량을 늘릴 거야. 그러면 기억이 발산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그냥 해석하면 끝나기 때문에 1번의 자료 해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2번의 자료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2번부터가 좀 이제 슬슬 바로 좀 거지 같아요. 자, 2번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A, B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결국 땀 분비량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 발산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땀 분비량, 즉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위에 걸 잘 읽고 내려오면 이런 실수를 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겁니다. 기억이 지금 체온이 올라갔지. 근데 기억이 체온이 올라가는 걸 보고 밑에 A를 열 발생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 발생량이 늘어났겠지, 체온을 올렸는데. 근데 그게 아니지. 왜 그게 아니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미 해석 순서가 틀려먹었어. 뭐부터 결정해야 되냐면 기억하고 니은 둘 중에 뭐가 높은 온도의 물이고 뭐가 낮은 온도의 물인지부터 해석해야 돼. 기억이 높은 거 아니야? 네, 기억이 높은 온도의 물이에요. 맞아. 그냥 되게 단순하게 기억은 지금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으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니은은 찬물에 들어가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원래대로라면 뭐야? 높은 온도, 즉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면 체온이 물 온도랑 같았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가다 말지. 이 많은 게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의 결과지. 자, 그러니까 인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몸은 낮추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네. 그치. 그럼 발산량이 그치.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이 외부에 있잖아요. 뜨거운 물.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체온이 올라가는 걸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우리 몸에서 체온이 낮아지기 위한 모든 노력, 즉 뭐야? 열 발생량은 낮추고 열 발산량은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가 그럼 발산량. 그치. 그래서 A가 발산량이죠. 뒤에도 결국 마찬가지야. 뒤에는 뭐야? 찬물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야?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 어떻게든 이 체온이 덜 낮아지게 체온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치. 발생량을 높이고 발산량을 줄이는.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끝납니다. 자료 해석만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근데 3번은 보면은 문제,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냥 여러분들 한번 기억 뭐게? 기억이 고온 자극일까 저온 자극일까? 고온 자극. 올라갔잖아. 고온 자극. 기억이 저온 자극입니다. 왜요? 아, 왜냐면 높이려고 하고 있는. 아, 저 아닌데 체온이잖아. 그래서 2번과 3번은 해석이 아예 달라요. 아예 해석법 자체가 달라요. 자, 이게 체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작업을 하니까 자, 그래. 봐봐. 3번 문제 다시 읽어봐. 3번 문제를 읽어보면 뭐가 없냐면, 자, 2번 문제는 뭐가 있었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즉, 체온 변화를 시키는 외부 조건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다른 이유로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지는 게 아니고, 얘 체온이 왜 올라갔냐면 그냥 이 동물이 직접 자기 체온을 올린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치, 춥다고 착각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온 자극, 고온 자극이 뭐냐면 진짜 뇌 뚜껑을 열어. 그래서 뇌에다가 그 머리 뚜껑을 딴 다음에 거기다 진짜 너 지금 추워!
너 지금 더워 이렇게 그냥 명령을 꽂아주는 거야. 이게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진짜 춥고 내 몸이 진짜 덥고 아무 상관없지. 그냥 뇌한테 직접 너 지금 더워 이렇게 꽂으면 실제로 덥지 않아도 더운 줄 알고 내 체온을 막 미친 듯이 떨어뜨려. 근데 그게 어떻게 저온 자극? 이렇게 머리다 저온 자극이라 한 거예요? 저온 자극을 꽂아주는 거죠. 신호를 진짜 직접 만들어서 꽂아주는 거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극 자체가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고온 자극이잖아? 그러면 자극 자체로 인해서 조절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조절의 결과로 체온이 변합니다. 얘랑은 체온이 변하는 시점이 다른 거지. 얘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체온이 먼저 변해. 그래서 내 몸이 조절을 해. 이건데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체온이 변할 요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고 체온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온 자극을 줬을 때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고온 자극을 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은 뭐니까? 발산량은 발생량은 줄이고 발산량은 늘릴 테니까. 그래서 체온이 그냥 진짜 떨어집니다. 저온 자극일 때도 마찬가지야. 저온 자극은 직접 저온 자극을 머리에다 주게 되면, 그러니까 체온의 변화보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지. 생량이 먼저 늘어나서, 그리고 산량도 그냥 먼저 줄어들어서, 그래서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 파악해야 되는 것보다 체온이 변한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물에 들어가서 체온이 변한 거고, 3번은 우리가 올려서 체온이 변한 겁니다. 이 동물이 직접적으로 올려서 변한 거지. 그걸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항상성 자료 해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외부 자극이 있으면은 이번처럼 그냥 이렇게 머리에 박아놔도 돼요? 아니면 그때마다 또 달라요? 외부 자극은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뇌에다가 자극을 직접 주는 거, 이런 거는. 자, 그리고 4번. 4번에서 얘기하는 시상하부 설정 온도. 이건 뭐냐면 이게 약간 우리 보일러 온도랑 비슷한 겁니다. 3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3번과 4번이 똑같다는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똑같긴 한데요.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실 좀 다릅니다. 일단 4번은 뭐냐면 우리가 너네 집에 보일러 그 설정 온도를 내가 20도로 올렸어. 원래 10도 지금 집의 온도가 10몇 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 뜨거운 물이 막 열심히 들어올 거고 집의 온도를 올리겠지. 그리고 내가 반대로 보일러 설정 온도를 다시, 지금 집이 20도로 올라갔었는데 보일러 설정 온도를 다시 10도로 낮췄어. 그럼 원래 20도였으니까 어떻게 돼? 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뜨거운 물도 아예 안 들어오고 막 보일러 작동이 멈추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정확하게 그 보일러 설정 온도입니다. 시상하부가 생각하는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설정 온도를 올리잖아? 그러면 내 체온을 거기까지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이 온도를 정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체온이 37도인 이유는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37도라서 그래. 만약에 시상하부가 설정 온도를 39도로 올리잖아? 그러면 내 체온은 39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저온 자극인 거예요? 그쵸. 일종의 그 자체가 저온 자극이 되는 거지.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올라간 것만으로 그 자체가 저온 자극이 되는 거지. 내 체온이 낮으니까 지금 설정 온도보다. 반대로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지금 뒤에는 뭐야? 앞쪽은 방금 얘기한 고케 있으면 뒤에는 뭐예요? 체온은 높은 상태인데 설정 온도가 낮아져 버렸지. 그럼 이 자체로 이게 뭐야? 고온 자극인 거지. 그치? 지금 내 체온이 설정 온도보다 높은 상태인 거 아니야? 고온 자극인 거지.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 이딴 걸 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예요. 4번 고온 자극이에요? 4번에 2번 구간이 저온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거고, 그 뒤에 구간이 고온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1번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에 1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1. 1번은 그쵸. 그냥 시상하부 설정 온도와 체온이 같아서 딱히 뭐 안 하고 있는 구간. 이것도 쓸데없는 거죠? 그쵸. 그냥 비교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을 뭘 생각할 필요 없이 2의 거를 1과 비교하면 그냥 2의 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좀 편하게 비교하라고. 어때? 할만하지? 좀 빡세긴 한데 할만해요. 헷갈리는 게 좀 있을 뿐인 거지. 체온 조절은 할만해. 근데 혈당량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3투합까지 해야 되는데 3투합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하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포도당 혈당량으로 해볼게요. 혈당량은 1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정상인 1과 2에서 기억과 니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하였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중 글루카곤 농도와 혈중 포도당 농도 중 하나이다. 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2번이 인슐린 주사한 애고요. 기억이 포도당 농도고요. 니은이 글루카곤 농도입니다. 일단 답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해석 과정을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야? 인슐린을 투여한다지. 자,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인과관계 정리, 뭐가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해볼게요.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인슐린을 그냥 넣어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인슐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슐린부터 늘어나는 거죠. 억지로 넣어줬잖아. 그러면 인슐린이 늘어났으면 그 직후에 일어날 일은 뭐겠어?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지.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있게? 아니지, 포도당 흡수 촉진은 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일과 같이 일어나지. 인슐린을 이해한 거니까.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문제잖아. 그럼 이걸 다시 정상화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아이고 미안합니다. 글루카곤 농도 증가. 이런 서순이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안 일어났을 일이야. 이거 우리가 억지로 인슐린을 주사해줬기 때문에 이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인슐린이 억지로 늘어나는 바람에 포도당 농도가 줄어들었어. 그럼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너무 심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글루카곤을 내보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의 결과는 포도당 농도 감소, 글루카곤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기량작용 얘기할 때는 인슐린 늘리면 글루카곤 줄여야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왜 얘는 다른 거야? 인슐린을 본인이 늘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억지로 넣어서 늘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지. 여기서 지금 기량작용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인과관계 연결을 이렇게 정리만 해두면 당연하게 기억이 감소하고 니은이 증가하니까 기억이 포도당 농도, 니은이 글루카곤이면서,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2번 인슐린 투여한 사람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과관계 해놓고 그냥 해석하면 끝나요. 2번은 좀 더 쉽습니다. 2번 해석은 좀 더 쉬워요. 그림은 정상인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기억이 뭔지 알겠지 않아?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면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뭡니까? 인슐린이지. 그치? 포도당 용액을 먹었어. 그러면 포도당이 많아지잖아. 그럼 인슐린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야. 만약에 이런 건 있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해놓고 그래프가 인슐린의 포도당 농도 변화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황색은 뭐게? 글루카곤. 인슐린이 늘어나려면 글루카곤이 줄어야 되니까. 그 정도 해석만 하면 충분해요. 쉽지? 별로 헷갈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그게 3번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3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번과 3번은 해석 방식의 그래프만 생긴 것만 좀 다른 거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탄수화물 섭취 이후에 늘어나야 되는 거 인슐린이니까 기억이 인슐린. 4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4번도 똑같기는 한데, 근데 4번은 아이고 탄수화물 섭취 이런 그 외부적인 단서가 없으니까 그래프 자체만 해석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4번 문제는 제가 꼭 넣어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관계를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높아지는데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걸 이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건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 지워버리세요. 그냥 없어.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이 인슐린이 많았더니 혈당량이 줄어들었어. 이거는 아까 1번 문제 같은 데서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인슐린을 주사해줬을 때 이럴 때.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인슐린을 억지로 주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항상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냥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마찬가지야. 그냥 혈당이 낮을수록 뭐가 많아? 글루카곤이 많아. 그냥 이 해석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글루카곤, 니은이 인슐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뭔 소리냐면 기본적으로는 인슐린 때문에 어쩌고 글루카곤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혈당량이 높아졌어? 그럼 인슐린. 혈당량이 낮아졌어? 글루카곤. 이 해석만 계속하면 돼. 단 1번처럼 인슐린을 주사해줬을 때만 생각을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끝.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이 혈중 나트륨 농도 조절, 즉 혈장 삼투압 조절인데 얘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용 호르몬, 즉 ADH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이다. 그러면 기억이 혈장 삼투압 아니죠. 기억이 혈액량, 니은이 혈장 삼투압. X축 원인으로 보고 풀면 돼. 그치. 그게 그래서 되게 좋아요. X축을 원인으로 보고 풀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너희들이 안 외워왔을 테니까 지금 안 외워왔을 테니까 적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ADH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혈장 삼투압이 네, 그렇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랑 혈액량이 감소하는 거랑 혈압이 그렇죠. 감소하는 거. 이렇게가 있었고 ADH 분비 결과 ADH가 많이 나오면 생기는 몸의 변화는 오줌량이 줄어들었고 오줌 삼투압이 높아졌고 혈압이 혈액량부터 할까? 네,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는데 혈장 삼투압 감소는 안 적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적어놨었잖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X축을 원인으로 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DH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어차피 ADH가 나왔을 때 ADH가 X축에 가 있잖아? 그러면 여길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X축이 원인이거든? 그러면 ADH가 X축이면 ADH가 원인이 돼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ADH가 Y축에 있잖아? 그러면 Y축이면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Y축이 ADH면 여길 보고 풀란 얘기입니다. 뭐가 어떻게 돼서 ADH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DH의 위치만 보고도 어떤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그냥 이거 외운 다음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가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해볼게. 1번 봐봐. 1번은 Y축에 ADH가 있죠. 그치? 1번의 가와 나는 모두 Y축이 ADH 농도예요. 그러니까 요 노란색 요 부분을 보고 풀면 되거든? 그러면 ADH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이 늘어날수록 ADH가 줄어야 되지. 반대로 그럼 기억이 줄을수록 ADH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혈액량이나 혈압이어야 되겠네. 기억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니은이 늘어날수록 ADH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끝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2번에 보시면 가가 뭐야? Y축 ADH 농도죠. 그러면 가가 Y축 ADH 농도니까 여기 노란색 여기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기억이 늘어날수록 ADH가 늘어난다고 돼 있지? 그럼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죠. 나는 근데 거기서 나는 뭐야? 그래서 그렇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뭐를 느낀다는 거야?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는 거지. 이런 해석입니다. 3번은 볼게. 3번 뭐예요?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질 때지. 그럼 이번엔 어디야? 빨간 구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혈장 ADH가 많아질 때 오줌량은 줄어들어야 되고 오줌 삼투압은 늘어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ADH가 많아질 때 그쵸? 기억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프의 형태가. 그러면 오줌 그치 오줌 생성량 즉 오줌량이 되는 거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4번이 어떤 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는 다 저걸로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그치 4번은 그냥 거기서 좀만 더 머리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4번은 거기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4번은 보면 근데 4번도 사실 막 그렇게 막 복잡할 건 없어. 4번은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동물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미안합니다. 다시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는 이거 나는 뭐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나 블라블라 나는 대충 넘기고요. 그래서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ADH란 뜻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정상 상태일 때보다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한 상태 중 하나이다. 정리를 해보면 X는 지금 ADH인데 기억은 환자야. 어떤 환자? 정상보다 혈액이 많은 환자거나 적은 환자인 거지. 그걸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떨까요? 저 기억. 네. 기억은 혈액량이 많은 사람일까 적은 사람일까? 적어요. 많아요. 저 혈장 상투압이 더 나아요. 잠깐만요. 혈액량이 많죠. 더 많은 사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치. 혈액량이 증가한 사람. 자, 왜냐면 봐봐. 얘는 어떻게 비교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라고 놓고 보세요. 그러면 같은 혈장 삼투압 기준으로 정상인 사람이 기억인 사람보다 ADH가 많이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억인 사람은 ADH가 감소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ADH 감소시키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혈액량 증가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정상인보다 혈액량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요 항상성 해석이 되는 거고, ADH는 이것만 제대로 외우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실 어려울 건 없긴 해요. 그래서 요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근육이랑 자극이 훨씬 어려운데. 그치. 근육이랑 자극이 훨씬 어려워. 채점? 이거 답지 안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잠깐만.